다 오셨나요? 그럼 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25페이지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26페이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립 절차까지 이렇게 본 건데 26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이거 좀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안 보실 건 안 보셔도 됩니다. 26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책 집에서 잘 안 보게 되시죠? 네, 사실 이거 봐도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받으시는 이 서브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것만 외우시면 그게 총 45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우셔도 60점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26페이지 이제 상단부터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볼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자, 밑에 줄, 두 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아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 총 3가지인 거죠. 첫 번째 말하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계획이었어요? 2개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그것보다 작은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 아래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였고요. 요거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 기본하고 관리만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름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배운 건 뭐였냐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운 건 뭐였냐면, 2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일종의 계획이 타당한지 불합리한지를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 기간이 있다고 그랬고요.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는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였죠? 2개의 도시 간을 이렇게 묶는 계획, 땅콩으로 묶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2개의 도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2가지를 묶는 거였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자체의 계획, 광역시 자체의 계획에서 특광, 특특, 시, 군의 자체의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뭐예요? 특별시 자체, 광역시 자체, 특별자치시 자체, 특별자치도 자체, 시 자체, 군 자체의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각 도시 자체의 계획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는 뭐냐?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얘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기출문제였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종합적이다.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장기 발전 방향. 이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플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장기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계획이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오전에 했던 거예요. 얘는 종합적이지만 얘는 부분적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립됐다. 필요할 때마다 수립되니까 어때요?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죠. 구체성을 띠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종합적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어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을 합쳐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얘하고 얘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본 게 없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을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두 개가 합쳐서 뭐예요? 행정쟁송.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이고 필요할 때마다 국가에서 제정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는 것이고요.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두 가지는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봤었죠. 자, 얘도 장기, 얘도 장기예요. 그래서 장기라는 말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다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장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하나의 지침 방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이 있죠. 지워버리세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법적 성격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인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1번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사회는 구속하지 못하고, 이 말이 뭐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 내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금 봤던 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계획인지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토지 이용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 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이다. 자, 지금 종합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선행돼서 세우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종합적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2번. 그래서 1,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27페이지 갈게요. 자,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수립권자 볼게요. 우리 아까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예요,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각 도시 자체의 우두머리가 수립할 수 있다. 왜냐면 각 도시 안에 도시적 플랜을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책 보면 이거 뭐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외우실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두 번 써보시고 또 까먹었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6월달까지 계속 그렇게 그냥 그 상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천재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암기왕을 뽑는 시험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밑에 두 번 볼게요. 2번, 대상지역은 어디냐?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별시 자체, 광역시 자체, 특별자치 자체, 특별자치도 자체, 시 자체, 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개의 그 시, 군. 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요. 수립지역에 예외가 있죠. 아까 요거 봤었네. 그렇죠? 수립대상 예외지역. 뭐에 대한 예외지역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예외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수립대상이 예외지역이에요. 이 수립대상 예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자, 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다. 가능한 한 아주 줄여서 암기하세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세 가지였잖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죄송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근데 아니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라는 거예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됐어요. 밑에 연계 수립은 4번에 된다 해놓고만 넘어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연계수립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1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뭐였냐면, 자, 서울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지금 여기 특별시장도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안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이 계획이 좀 더 이웃하고 인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남양주시가 딱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아래 보니까 여기 구리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어떤 서울특별시 안에 어떤 행정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옆에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얘네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접한 도시하고도 같이 이렇게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계수립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연계수립은 된다. 됐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냥 밑에 거 한번 혹시 더 읽어보면 첫 번째 줄에 끝에 인접한 있죠. 인접한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냥 지금 읽는 거는 그냥 밑줄 한 번씩 걸어주시면 돼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인접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자 저쪽 끝에 협의하여야 한다. 미리 협의하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접한 지역하고 함께 하려면 남양주시장, 구리시장하고 협의하라. 혼자 독단으로 하지 말고 협의하라. 협의는 당연히 되는 건데 연계수립 당연히 되는 건데 미리 협의하라. 자, 밑에요. 수립 기준. 도시군 우리 지금 기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은 자, 국장이 정한다. 모든 공법에서 모든 기준은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거 외울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참고 볼게요. 참고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자, 거기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 고려 이거 하나 보시고요. 국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1번 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줄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플랜이었고요. 자, 국민을 구속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합적이니까 종합적의 다른 표현이 포괄적, 개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는 자 밑에 줄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냥 한번 그냥 다 보겠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에 있어서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니죠. 그냥 계획 자체가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도시와 농어촌, 산촌 지역에 자, 밑에 줄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도를 다르게 하되 맨 밑에 줄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 밀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차등 입안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차등 입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같은 거, 도로 같은 것들을 많이 놔야 되겠죠. 근데 그 산골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할 때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뭐 10개를 했는데 어촌이나 산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로를 한 2개만 개설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등 위반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에서 보면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둬서 개발하도록 하라. 그래서 차등 위반도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고려 대상이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도시, 농촌, 그리고 같은 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28페이지 가시면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돼요. 당연 일반적인 사안이라서. 자, 수립 절차가 나와요. 우리 지금 했던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는 외울 때 기공의 협심 승공 이렇게 외우시는데 기초조사와 공청회가 책에 같이 나왔죠. 자, 첫 번째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준용한다. 지금 보면 아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기초조사와 공청회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도 당연히 여기 기초조사와 공청회가 있잖아요. 제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겠다. 준용한다라는 말은 제 거 갖다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쪽에는 두 개가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돼요?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하고 수립 절차가 똑같은데 기초조사에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된다. 자, 밑에 줄이요. 그래서 2번 끝에 자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재해 취약성 분석 자 요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서 도시군 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자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그냥 좀 보시고요. 근데 책 보다 보면 여기는 이제 위반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구 기본계획까지는 우리가 수립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서는 수립이 맞는 건데 위반을 쓴 것도 있고요. 저 뒤에 가보면은 위반으로 써야 맞는 건데 또 수립을 갖다 쓴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넘어가요.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자, 2번에서 중간에 의회는 체크하시고요. 그 맨 끝에 30일 이내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까 이거예요. 어디 갔어? 자, 여기 의회 의견 청취 있는데 의회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여기도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도 30일 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잖아요. 옛 거를 갖다 그대로 쓰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확정 절차.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제 수립하죠. 그리고 이 특광, 특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확정하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1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도시군 계획의 확정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번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번째 줄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아까 이거예요. 자, 협의, 심의 단계를 거치는데 특광, 특특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도 누구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요 얘기가 지금 교재에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의 장은 밑에, 요건 뭐 그냥 곁다리로 보시면 되는데, 30일, 저쪽 끝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여태까지 다 30일이죠? 30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여기 밑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줄의 끝에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이제 다 줄여서 쓴 건데, 여기 공고열람 2단계죠? 공고열람 30일 이내,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킨다. 30일 이상. 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시군 도시계획의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에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시장군수가 뭔 일을 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도지사는 자 중간 끝에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아까 요 얘기 한번 우리 봤던 거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또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무조건 30일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8번 내려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재정비. 뭔가 잘못됐다. 그럼 이거 뜯어 고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재정비인데 특별시장, 광역 1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아까 이게 기출문제가 이거였죠? 10년 아니었어요. 5년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 관리계획도 기본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얘네 두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했었죠.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비교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자, 보겠습니다.
요 도시군 기본관리계획은 어떤 거였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지침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었다라고 했고요.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계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바뀐다 그랬죠. 입안, 결정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수립과 승인 대신에 입안과 결정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자, 첫 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러니까 개별 도시를 말하는 거죠. 개별 도시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맨 끝에 줄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발, 정비, 보존이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도시에 대해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에 대해서, 정비에 관해서, 보존에 관해서 구체성을 띠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자, 우리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아침에도 한 번은 봤는데 지금 도시군 기본 여기로 지울까요? 전에 전 시간에도 했었고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라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자, 용도 지역. 첫 번째, 용용용 기도지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용도 지역. 두 번째는 용도 지구. 세 번째는 용도 구역. 네 번째는 기반 시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도는? 그렇죠, 맞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여섯 번째 지는 뭐예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다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봤는데 용도에 따라 지역을 나누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용도지역도 들어가면 또 4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총 4가지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결정하든 관리지역을 정하든 농림지역이 되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나누고 용도지구를 나누고 용도구역을 정하고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국민한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한번 볼게요. 1번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개도 시수입 해가지고 하나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빠졌죠? 그런데 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은 보면 여기 2번에 개발지역 개자 동그라미 하고요. 도자 동그라미 하고 시자 동그라미 하고 숫자 동그라미 하고 마지막 하나만 이거 더 쓰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여기 개도시 수입 요거 다 합쳐가지고 뭐였어요? 용도구역이잖아요. 용도구역. 이 두 번째 나오는 용도구역이란 말이에요. 용도구역. 다시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용도구역이 대도시수입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간 프린트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게 용도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도구역도 뭘 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그 대도시수입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이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용용용 기도지에서 세 번째 기반시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거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지정.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거잖아요. 용용용 기도지의 마지막 지자죠. 그럼 얘네들은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거기 맨 밑에 6번에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에요. 여기 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도, 시수, 입은 용도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책에서는 입을 여기 빼가지고 여기다가 앞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얘는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도구역에. 자,
자, 그래서 6번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건 용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용용용 기도지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을 지금 이 용용용 기도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존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넘어가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성격. 자,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임도 함께 구속한다. 행정청뿐만 아니라 일반 사임 구속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죠. 자, 일반 사인에 대해서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2번이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해요. 행정쟁송. 자, 이제요.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입안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 처음 나왔어요. 왜 그래요?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전에는 다 수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입안이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를 구별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에 아까 이쪽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이쪽에 중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립하고 승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서 입안과 결정으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 용도지역 안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지역을 했네. 도시, 관리, 자, 도관, 농자죠? 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뭐예요? 입안이나 결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수립하고 승인, 이런 단어를 원래 쓰는 게 아니라, 입안하고 결정,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됐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입안한다.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입안과 결정의 단계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겠죠. 입안과 결정의 단계를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사실은 입안과 결정 대신에 우리 아까 저 끝에 고시라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하고 결정하면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고시라는 자체가 또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시가 아까 뭐였어요?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적인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과 결정과 고시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형태인 거예요. 입안과 결정과 고시가. 그렇다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과 기반시설을 정하는 것,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도시 수입,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도 입안과 결정과 고시의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이렇게 나왔고요. 볼게요. 원칙 하나 보죠. 거기 뭐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 누구냐? 자, 이거 각 도시 자체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도시 안에 대해서 입안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이요. 인접한 저쪽 끝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하나 체크하시고요. 입안할 수 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인접적 가능하다. 아까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할 때는 입안할 때는 그 옆에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입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출문제에서 봤었죠. 자, 그 얘기고요. 밑에 2번, 3번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2번, 3번. 자. 한번 그래도 볼까요, 그냥? 자, 2번 볼게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저쪽 끝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뭐 남양주하고 같이 인접 지역에 할 때는 아까 우리 미리 협의해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남양주 시장, 또 구리시 시장하고 미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 둘 이상의 시 또는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는 국장이, 그리고 밑에 같은 도역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이게 지금 한꺼번에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2번, 3번은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이 봤었죠? 이게
어디서 봤어요?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고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렇게 했죠. 그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건데, 자, 지금 한꺼번에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1번 정도만 지금 아까 원칙에서 1번만 확실하게 보시고요. 2, 3번은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이제 예외로 갑니다. 예외로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인데 국장하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하나 보시고 밑에 1번이요. 국장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됐어요. 두 번째 2번, 3번 뭐 있는데 요거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요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한 번 그냥 지워버렸을 때 안 난다. 이렇게 하고 X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도지사 밑에 봅니다. 도지사에는 1번이요. 둘 이상의 시군, 시도가 아니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지역, 그냥 뒤에 떼버리고, 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반한다. 시군에 걸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이거 인접해서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있을 때, 자, 포천시하고 연천군에 걸쳐가지고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한꺼번에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 지금 이 위에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여기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포천시장이고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연천군수였는데 얘 지정권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천시장의 우두머리 또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 시장과 군수보다 더 높은 애 도지사가 필요하겠죠. 도지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에는 뭐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됐어요. 이런 거 보시고 31페이지 갑니다. 아까 2반의 기준 나와있죠? 상위 계획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일 밑에 제일 작은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고 그 중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상위 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 핵심 포인트 밑에 볼게요. 광역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수립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때요? 위에 게 우선 적용되는 거죠? 아까 기출문제에 따르면 위의 계획이,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충돌한다는 거예요. 서로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무조건 그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충돌하게 되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상위 기본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자, 두 번째요. 일반시 작성 서류가 있죠.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계획 설명서를 세 번째 줄에 중간에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밑에 참고도 있는데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안 나와요. 계획 또는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로 자, 이 정도만 한다. 자, 그리고 모르셔도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밑에 차등 위반이요. 차등 위반.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아까 도시하고 농촌이나 도시하고 산촌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에서 10개를 기반시설을 개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골이나 어촌 이런 곳에서는 도로를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저쪽 끝에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그리고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두어 위반한다. 그러니까 차등 위반 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차등 위반한다. 이렇게. 그리고 수립 기준은 누구예요? 국장. 국회법에서 우리 공법에서 모든 수립 기준은 다 국장이에요. 국장. 됐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인데 싹 지워버리시고요. X 하시고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32페이지 밑에 하단에 위반 제한 있죠.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오전에 그 OX 문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위반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위반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한다? 주민은 기지산에 오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기반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기지산, 이렇게 보시는데, 자, 제한 대상, 30페이지 하단 봅니다. 주민은 두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주민의 위반 제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33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 1, 2, 3인데 이건 뭐냐면 주민의 위반 대상 제한인 거예요.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1번만 보세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기지산이죠. 주민의 위반 대상은 기지산이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때 주민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위반 제한하려면 이미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땅의 소유자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나 이렇게 어떤 도시를 이루는데 필요한 각종 그 기초적인 시설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땅에 들어간다? 어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들어간다? 그럴 수가 없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는.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죠. 자,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했었는데, 어디 갔어? 여기,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 지워버리고 있을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주민은 당연히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위반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요? 총 3가지. 기지산, 그렇죠?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설치해 주세요라고 주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기지산. 그런데 이 기반시설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다 뭐예요? 일정한 토지 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땅 소유자가 아니 이 땅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 설치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민의 그 지역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 소유자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5분의 4, 그리고 여기 면적의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그냥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5분의 4, 3분의 1, 3분의 1. 자. 그래서 거기 박스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앞에 기반시설 체크하시고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 다 첫 줄 올라가서 아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데 도시, 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주민이죠. 주민은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줄 국 공유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은 자 토지 면적의 5분의 4 다 면적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기준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에서는 면적이 있고 총수가 있는데 앞에 법에는 다 면적이에요. 그래서 국계법은 면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3분의 1번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 됐어요. 자, 이렇게만 체크하십니다. 자, 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있는데, 자, 볼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뭐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자, 아래 지역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어차피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외우시지 마시고,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미만에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요거. 그리고요,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일단 요 정도만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적 요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또 하나는 자연녹지,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 33페이지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절차가 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것도 이렇게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라서, 물론 결국은 이거 여러 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부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자,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1번이요. 체크만 하세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의 제안을 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기지산에 대해서 지금 주민이 위반 요구했을 때 45일 이내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리플라이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회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니까 총 75일 안에 이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주민에게 응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일 안에. 45일 플러스 30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처음에 하시면 또 이것도.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 기지산의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냥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해주시고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밑에 제안자의 비용 부담. 아까 OX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러이러한 거 제안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지산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이때 자, 첫 줄이요. 제안을 받은 자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겠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안자, 주민과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협의해서 자, 밑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아까는 OX가 뭐였어요?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틀렸죠? 자, 일단은 입안 절차 갑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기공의 협심 결렬,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네, 자, 책으로 보죠. 기초조사. 자, 두 번째, 기초조사의 의무에서요. 밑에 기초조사, 뭐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박스 다 지워버리세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5페이지 가시면 기초조사의 내용의 추가, 요거는 좀 보세요.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끝에 35페이지 기초조사의 내용을 추가해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2번에 나오는 거 토지적 끝에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적 3개 하라 그랬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기초조사에서. 자,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밑에 2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이제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있어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많이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해가지고 1번부터 보시면 자, 지구단위 그냥 체크만 하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지금 다 모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자, 나대지라고 하는 건 그냥 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자,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3번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이 땅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땅에 대해서 뭐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국계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국계법 말고 다른 법률에 적용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라라. 자, 그리고요. 네 번째도 보면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죠. 그리고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래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도시 아까 12m 같은 경우도 원래 도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성 검토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시험에 나왔던 거는 36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거기 3번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거기서 2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아까 그 기출, OX 지문.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일, 이제부터 이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 2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 성평가를 했다면 토지적 성평가 당연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거기 밑에 4번으로 가세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거기 2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만 시험 정도에 나왔어요. 다 넘어갑니다.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지금 의견 청취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있는 거죠.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다. 자, 넘어가세요. 밑에 곰곰이 열람이 있죠. 우리 다 했던 건데 곰곰이 열람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그 줄 맨 끝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맨 밑에 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나오기 힘든데 자, 그래도 그냥 한번 요 정도 보세요. 자, 그리고요 37페이지 2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그 밑에 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지금 결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 열람할 때까지 송부시킨다, 보낸다, 서류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류를 보내는 별 의미 없어요. 서류 보낸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3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볼게요. 하단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자, 38페이지 하단에 결정권자입니다. 첫 줄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우리가 결정권자 누구였냐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시장 군수였죠. 저기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 예외에서 국장하고 뭐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제 나눠놨는데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자, 할 수 있다. 볼게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시청에 따라 결정한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하고 자,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그리고 밑에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자, 직접 한다 그랬죠? 1번이요.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옆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한마디로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넘어갑니다. 39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다만 4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육지에서의 우두머리가 국장이라면 바다에서의 우두머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줄여서 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다. 그러면 자기가 위반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 옆에 국장 결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국장이 결정합니다. 이거 개도시 수입인데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이니까 바다죠. 바다의 우두머리는 바다에서 우두머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장이에요. 해장이 결정한다. 다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 최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켜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 제한을 푸는 것들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데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1, 2, 3, 4, 5번은 다 국장이 결정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해장이 결정하는 건데 바다의 우두머리, 국장하고 준해서 해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수산자원만 다 해장이 결정하여요. 자, 이제 결정 절차 볼게요. 요거 지금 외우실 거 없어요. 지금 했던 거 예외에서 외우실 거 없어요. 왜냐면 이따 할 거예요. 개도시들 다 하는데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자, 이제 결정 절차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아까 우리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도지사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서 시도지사는 체크하시고요. 거기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냥 보기 편할 때, 나중에 책 보기 편할 때, 시도지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시도지사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세요. 시도지사는 아까 누구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죠. 그 옆에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나오죠.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자,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요.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국장은 세모하세요. 국장은 세모하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그래서 국장은 중앙이다. 세모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시도지사 동그라미 하시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장은 세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자, 이렇게 좀 보기 편하죠? 자, 그리고 밑에 줄 내려가시면 네 번째 줄. 자,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한다. 여태까지 의견 제시는 다 30일이에요, 무조건. 그쵸? 자, 그리고 밑에 2번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여기 이 부분이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자, 변경할 때 밑에 줄 미리 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저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이 이제 입안을 하잖아요. 입안한 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극상인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국장이 입안했으면 자, 그걸 그냥 따라야 되는데 국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박스는 무시하시고 X 하시고 넘어가세요. 밑에 심의 갑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서요. 국장은 첫 줄 끝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국장 동그라미 하시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두 번째 줄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아까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니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됐어요. 밑에 공동심의는 X 지우시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40페이지 가십니다. 40페이지 가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효력이 있어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인데 언제 그럼 효력을 발생할 거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자, 거기요. 효력 발생 시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한 다음날 아니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기득권의 보호가 있어요. 자, 일반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자가 있다면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미 착수한 자는 사업을 보호해주겠다. 자, 토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시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3월 내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수시는 3월 내에 신고한다. 뭐 이렇게 외웠었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저는 했어요. 저는 수시는 3월 내에 신고한다. 책 보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자,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에 관한 체크하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수시가 되는 거예요. 수시는 3월 내에 신고한다. 수시지역 안에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무신고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프린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무신고, 신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수시에 들어가면 3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41페이지 갈게요. 3번에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예요. 자, 아까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그랬죠? 그럼 볼게요. 지형도면 작성했는데 자, 지형도면 누가 작성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자, 도면을 두 번째 줄 끝에 도면 작성 됐습니다. 밑에 2번에서 자, 국장이나 도지사는 세 번째 줄 끝에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장 힘센 애들이니까 밑에 애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애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형도면의 승인 볼게요. 1번, 시장이나 군수는 자, 체크하시고 그 옆줄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직접 작성하고 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 쓰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가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직접 작성, 고시한다.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한다. 지형 도면을 직접 작성하고요. 원래 시장 군수가 뭘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냥 결정 고시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가로 안에 쓴 말이에요. 자, 시장이나 군수는, 자, 그 가로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고시한다. 도지사의 승인 신청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2번에서 도지사는, 자, 지형 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 밑에 30일 내에 승인하여야 된다. 3번에서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 도면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해야 된다. 뭐 그냥 읽어보는 내용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비 볼게요. 5년마다 두 번째 줄에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요. 밑에 그 입안의 특례에서 두 번째 줄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두 번째 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하나 보시고요. 네. 자, 다 왔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쉽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데 수시는 3월 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원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는 아니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나왔어요. 우리 읽은 지문에 있어요. 국장이 직접 할 수 있다. 맞고 3번, 도시군 계획의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오전에 OX도 나왔었고.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니까 해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 아니죠. 그때부터.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마저 용도 지역 들어갈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